안녕하세요. 3-4단원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에서 수직 단원은 수업 맡게 된 한정훈 선생님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여러분들 평행까지는 다 배웠죠. 이제 수직 관계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과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힘내봅시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직선의 수직 조건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평행 조건까지 배웠고, 이제 이거와는 좀 다르게 수직 조건이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활동 책에 수록되어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던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래요. 직선 AB의 기울기. 직선 AB의 기울기는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기울기 구하는 방법 다 알죠? 자, X축으로 우리가 1만큼 간 거고 플러스 1만큼 간 거고, 그 다음에 Y축으로 플러스 몇만큼 간 거예요? 플러스 5만큼 갔기 때문에 우리 직선 AB의 기울기는 1분의 5로서 5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는 X축으로 몇만큼 갔을 때 플러스 5만큼 갔을 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죠. 따라서 직선 B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직선 AB의 기울기랑 직선 BC의 기울기의 곱을 한번 탐구해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직선 AB랑 직선 BC에 보이는 특징은 뭔가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실수로 여기 정사각형 조건을 빼먹었는데, 자, 정사각형 조건이란 하에, 자, 이 직선 빨간색 직선과 초록색 직선은 서로 이제 수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직선의 수직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도형인 정사각형을 가져와서 각 변끼리 수직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 그 기울기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두 개를 곱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모든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지 한번 수학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두 직선의 수직 조건 탐구하기. 선생님이 두 개의 직선을 가져왔어요. 하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고, 다른 하나는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가져왔어요. 1번이 빨간색이고 2번이 파란색입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인데, 지금 이와 같은 거를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근데 수식이 약간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2학기 때 증명이란 걸 배울 텐데, 증명의 방법 중에는 특수화란 게 있어요. 특수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능 문제를 풀음에 있어서 되게 약간 일반적으로 다 성립하는 그런 예를 가져온 문제라면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에서 쉽게 문제를 해결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특수화 방법을 여기서 적용할 건데요.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케이스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직선을 서로 이렇게 평행이동하더라도 직각 상태는 항상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럼 평행이동을 해서 어떤 점을 지나게 만들면 좀 수식이 간단해질까요? 그렇죠. 원점을 지나게 하면은 일단 이 식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지게 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1번과 2번 식을 3번, 4번 식으로 바꿔봤어요. 그 말은 이 원점을 지나게 평행이동을 한 건데요. 지금 원점을 지나게 평행이동했으니까 y절편들이 싹 사라지면서 우리는 이런 y는 mx랑 y는 m'x, 기울기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m, 그 다음에 m', 그런데 이렇게 y절편이 서로 없어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렇게 조금 이쁘게 직선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수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원점을 지나게 두 개의 직선을 가져왔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관계를 한번 탐구해보자 이거예요. 조금 스킬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y축과 평행하게 이와 같이 x는 1이라는 직선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직각이란 걸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형 중에 하나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던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실까요? 그렇죠. 직각삼각형 여기 보이시나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직각삼각형을 통해 가지고 무엇떤 정리를 이끌어낼 수 있냐면은,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겠다 생각이 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세변의 길이를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세변의 길이를 체크할 때 지금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세변의 길이를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자, 그럼 이제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P의 좌표라는 거는 여기 X값이 1이었을 때 Y값이므로 이 식 자체에다가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Y값은 뭐가 나올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P의 좌표는 1, 그렇죠, M이 되는 거죠. 자, Q의 좌표는 똑같이 1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뭐가 나오는지 체크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 식 자체에다가 집어넣어야겠죠. 여기 X에다 1을.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 몇 콤마 몇이 나오냐면 M 프라임이 나옵니다. 그럼 이 원점 자체는 뭐가 되는 거죠? 0,0이죠. 그러면은 세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각 변들의 길이를 체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길이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 x 값이 같기 때문에 y 값의 크기만 비교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면은 이 길이는 몇이죠? 4죠. 4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큰 거 3에서 작은 거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거에 작은 걸 빼는 거예요. 이렇게 1차원적인 개념에서는. 따라서 이 m과 m'의 값을 그냥 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m 빼기 m'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기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서 0,0과 1,m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1 빼기 0의 제곱, 이제 다 알죠?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m 빼기 0의 제곱이니까 m 제곱이 돼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자, 이제 여기 길이를 한번 구해본다고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1 빼기 0이니까 루트 1 더하기 m 프라임 빼기 0의 제곱이니까 m 프라임의 제곱.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그냥 피타라고 쓸게요. 자, 이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루트 1 플러스 m 제곱의 제곱, 여기 길이의 제곱은 더하기 이번엔 다른 변의 제곱, 이것도 루트 1 플러스 m 프라임의 제곱의 제곱. 괜찮나요? 자, 이 값을 하면은 당연히 여기 빗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루트가 다 날라가죠. 자, 그러면 좌변은 1 플러스 m 제곱만 남고, 그리고 여기는 1 플러스 m 프라임의 제곱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하면 m 제곱 마이너스 2m m 프라임 플러스 m 프라임의 제곱이 되죠. 자, m 제곱과 m 제곱이 양변에 있기 때문에 없어지고, m 프라임 제곱, m 프라임 제곱이 양변에 있기 없어지고, 자, 남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남고 이렇게 남았네요. 자, 정리하면 좌변은 2만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2m m 프라임이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 다시 2를 약분시켜 주면은 우리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m 프라임은 몇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오, 자, 우리가 앞에 전에 탐구 활동에서 두 기울기의 곱, 즉 두 직선이 수직을 이룰 때 두 기울기의 곱이, m이란 거는 여기 기울기가 되는 거고 여기 m 프라임은 이거에 대한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두 기울기의 곱이 항상 몇이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 직선의 수직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y는 mxn과 y는 m'x 플러스 m'이란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서로 수직이라면 두 개의 기울기 m과 m' 이 두 개의 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이더라. 아까 전에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역도 성립하겠죠. 반대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그 수학식을 잠깐 다시 볼까요? 여기 수식을 보면은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가더라도 수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즉 m과 m'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부분부터 시작하더라도 거꾸로 올라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당연히 직각삼각형이 되고, 즉 우리는 여기가 직각이란 걸 이제 체크할 수 있게 되면서 두 직선 얘랑 얘는 수직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거꾸로 과정 m과 m'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항상 서로 수직이다. 거꾸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 직선 중에서 서로 수직인 걸 고르래요.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각각에 대한 기울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기울기를 모두 다 모아 놓을게요. 기울기. 자, 기억 계산 기울기가 여기 마이너스 2라고 줬으니까 마이너스 2네요. 그렇죠? 자, 니은에서 기울기는 얘를 y는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y는 2분의 3x 블라블라블라블라 몰라도 돼. 어차피 우리는 기울기가 얘란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니은에서 기울기가 2분의 3이 됩니다. 자, D극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여기서 y는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자, 똑같이 x의 개수가 기울기니까 D극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는 여기에 바로 주어졌죠. x의 개수니까 2분의 1. 자, 미음 같은 경우는 여기 똑같이 바로 주어졌죠. 마이너스 2분의 3. 자, 비읍 같은 경우는 여기 똑같이 주어졌네. 3분의 2. 자, 그러면 곱했을 때 서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생각지도 않게 되게 이쁘게 나타나게 됐네요. 얘네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리고 얘네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찬가지로 얘네끼리 곱해도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끼리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이제 이를 활용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점 2,4를 지나고 y는 2x 플러스 1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식을 구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의 수직인 직선, 즉 y는 2x 플러스 1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거의 수직인 이런 직선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는 얘기야. 이런 직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에 대한 기울기를 체크할 줄 알고 지난 점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앞에서 배웠던 방법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이거의 기울기 한번 볼게요.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첫 번째 주어졌던 이거에 대한 기울기부터 먼저 체크해 보자. 기울기는 몇이에요? 그렇죠, 2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곱했을 때 얘네끼리 곱했을 때 몇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왜냐면 서로 수직이니까. 맞아요? 자,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 돼야 될까?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얘네끼리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지나는 점 한 점은 2,4라고 주어졌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냥 편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x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 2와 4를 지나기 때문에 빼기 몇을 해주고 2를 해주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고 했었어요. 자,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5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수직인 조건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 방정식을 구할 때는 서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거예요. 고3 때까지.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왔죠. 수직이등분인데 그러면 두 개의 단서가 보일 거 아니에요. 수직이랑 이등분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이면서 이등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수직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 돼야 되고 이등분해야 되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네.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 교점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교점은 뭘까? 그렇죠, AB의 중점이네. 맞나요? 자, 중점이니까 이 점 바로 구할 수 있죠.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각 성분을.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에서 이렇게 나오고 2분의 2 마이너스 4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맞나요? 자, 계산을 하면은 2,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점을 이렇게 구해놓고, 자, 우리는 원하는 직선이 이건데 지나는 점을 하나 체크했잖아. 그럼 뭐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울기. 그렇죠.
기울기만 찾으면 모든 직선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끝납니다. 자,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 우리가 주어진 이거에 대한 기울기를 안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거에 대한 기울기도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주어진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체크해 봅시다. 두 점을 지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울기 x의 증가량 3 빼기 1분의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그럼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주겠죠. 게임 셋. 자, 우리가 원하는 이 기울기는 이 마이너스 3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값은 몇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3분의 1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기울기가 3분의 1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단서 하나 찾았고, 그리고 지나는 점 한 점을 찾아줬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직선의 방식을 구성할 수 있겠죠. 앞에서 열심히 했잖아. y는 기울기 3분의 1이면서 분명히 x값이 이렇게 표현돼야 되니까 지난 점은 여기 빼기 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정리하면은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자, 여기서 정리할게요. 우리는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걸 체크할 수 있어야 돼. 분명히 수직이란 조건 때문에 기울기 곱이 몇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등분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 얘를 지나는 거잖아. 그죠? 지나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점을 지난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아닐까? 중점. 그럼 막 기울기 나왔지, 중점 나왔지. 그냥 여러분들은 바로 식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수업이 금방 끝났죠. 평행과 수직을 선생님 같은 경우 만약 지도를 하면은 한 번에 좀 나가기도 하긴 하는데,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해보니까 조금 버거워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학 일지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눠서 평행과 수직으로 나눠서 조금씩 배우기로 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직 단원 배웠고, 이제 다음에 우리 최종적인 목표인 점과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 신기하죠? 점이 있고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이걸 이제 우리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이제 활동지 푸시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 잘 정리합시다.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